네, 또 저희 세 번째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관련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북한군 병사 생포 경위와 또 러시아 측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살 먹자고 들어갔는데 나이가 갈 수 없었어.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뒤에서 주사를 놔주고 차에 태우고 그랬어. 사진 없었으면 이런 법에서도 다 러시아 그러니까 전투가 너무 이렇게 상대편은 거기를 넣고 선을 친 다음에 정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집과 창을 그려가지고 집으로 가겠는 거야? 아니면 끝까지 싸우겠는 거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저 빨리 집만 뛰어가고 보내줘야 된다. 그만 지금 계속 싸우겠다. 비유라고 생각했죠. 지금부터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김급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대진 교수. 새로 공개된 북한군 병사의 증언을 저희가 조금 들려드렸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사실 몇 가지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러시아 측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내용을 북한군이 진술을 한 건데 적을 생포를 하면 집과 총을 그려서 선택하도록 하라고 했다. 그래서 선택을 하도록 한 뒤에 만약에 총을 선택하면은 계속 싸우겠다고 하면 죽이라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교육 내용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림으로 뭐 의사소통을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예. 또 두 번째 내용은 포로를 생포했다, 완전히 제압한 상태였는데 총을 그려서 계속 싸우겠다고 하면 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국제법 위반이죠. 아, 예. 예,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약 때문에 어떤 생포된 사람은 포로로서 네. 좀 적합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돼, 합리적인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총을 그렸다는 이유, 싸우겠다라고 하는 걸 이게 바로 사살한다라고 하는 예. 건 사실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을 선택한다는 거는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사살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는 건데 또 하나 사실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요. 김금혁 보좌관. 네. 그 북한군 병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조차 몰랐다. 그리고 러시아 신분증에 사진은 없었고 다 러시아로 돼 있어서 이름조차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투에 뛰어드는 상황조차도 제대로 전달받은 바 없고 굉장히 열악한 정보 속에서 어디서 싸우는지조차 몰랐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당 포로의 신문 과정이 전해지기 전까지 알려진 예. 바로는 이 파병 나간 병사들의 가족들은 이 파병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정도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파병 당한 병사들은 오히려 충성심이 높아서 본인이 뭐 자원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예. 즉 전장에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누구와 싸우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어떻게 어떤 전투에 투입이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휘관들이 그들한테 설명해 준 것은 오직 실전처럼 뭔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보낸다 이건 아닙니까? 예. 즉 이런 말의 배경에는 사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북한 역시도 이 북한군 병사들한테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동요할 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동요를 최대한 막고 그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전장에 어떻게 투입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내밀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눈을 가리고 간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면은 딱 도착하니까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건데 그 북한군의 심정을 짐작하자면 어떨까요? 참으로 버려졌다라는 마음이 가장 강하게, 배신감이 가장 강하게 될 것 같고요. 예. 해당 병사가 뒤이어서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전투에 1월 3일쯤에 전투에 투입이 되어서 모두가 부상을 당했고 결국은 본인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버려졌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조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병사는 본인을 버리고 간 병사들, 그리고 본인을 버리고 이제 구조하지 않은 그 지휘관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을 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러시아 신분증이 있었지만 본인은 그 신분증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그렇죠. 철저히 이들의 용도가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카드였다라는 예.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연달아서 북한군 병사들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또 공개된 영상이 있는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선에는 1월 그 3일부터만 있었던 거야? 1월 3일 날 나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한강공원에 숨어 있다가 5일 날 부상당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맞죠? 우크라이나 괜찮은 거 같아? 여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참 영상만 봐도 좀 참담한데 정대진 교수. 그런데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일에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12일에는 영상을 공개했다가 14일에는 또 추가적인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쪼개기로 계속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효과적인 그 심리전 소재를 만난 셈이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사진과 영상과 추가적으로 모든 걸 다 공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거의 매일같이 쪼개서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와 북한군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이제 부당함과 참혹함을 전 세계에 알려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현재 부당함을 네. 계속 전 세계에 알리고 이제 약간 좀 우크라이나가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국제사회 관심을 고조시켜서 여기서 이제 그 러시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북한까지 더한 국제전이 됐으니까 네. 국제사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또 애들로 알리는 그런 효과를 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참혹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됐던 이 북한군 병사들이요. 스스로 본인의 얼굴 쪽에다가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어요. 네, 저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 보면은 지금 영상 보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군의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화면인데요. 네. 지금 총소리가 곧 들릴 겁니다. 그 이후에요. 이 우크라이나 군이 쓰러져 있는 북한군을 확인하러 간 사이에 예. 결국은 이 북한군이 결국 얼굴 쪽에 수류탄을 터뜨려서 아이고. 자폭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 저도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얼굴 부위에 이렇게 수류탄을 터뜨린다는 게 아마도 본인의 어떤 그 누구인지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그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도 이렇게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 이렇게 외치면서 그 수류탄을 꺼내 들어서 자폭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로 보고받았다. 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장군 외치면서 수류탄을 터뜨렸다. 또 얼굴 쪽에도 수류탄을 터뜨리는 사례들이 보인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군사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현재 북한군 병사들은 모두 방탄복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류탄을 터뜨릴 때 배에다 터뜨리면은 그 방탄복 때문에 부상을 당한 상태로 생포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탄 효과가 전혀 없는 얼굴에 터뜨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도 이런 잔인한 행동을 본인에게 할까에 대한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히면 잡히는 거지 왜 저렇게 자결을 하려고 할까? 지금이 사실 21세기고 뭐 이런 자결이라는 것은 2차 대전 때 그 일본군이 보여주던 그런 행동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행동이 지금 70여 년이 지난 여기서 벌어진다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북한은요, 그래요? 예. 북한 군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이 총폭탄 정신, 자폭 정신 이런 거 정말 많이 가르치거든요. 예. 북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신성시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추앙을 받는 그런 영웅들은 자폭 영웅들입니다. 네. 즉 뭐 그 6.25 전쟁 때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서 부대에 진격로를 열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수류탄이 방공호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몸으로 덮어서 자폭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자폭 영웅들에 대한 어떤 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서는 포로가 되면은 상당히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그 포로는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사회적인 가장 아래계층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북한 병사들은 본인이 포로가 된다라는 그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탄복을 입으면은 그쪽에 터뜨리게 되면은 부상을 당할 확률이 크니까 차라리 자결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아까 사회 아래 계층으로 간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뭐 그 사람이 이제 군대로 가기 전에는 일종의 핵심 계층이었다가도 예. 혹여라도 이제 뭐 포로가 되었거나 나중에 귀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적에게 잡혔을 때 왜 영웅적으로 자결하지 않고 왜 살아 돌아왔냐?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구차하게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차하게. 사람들은 이 북한 체제를 배신해서 적에게 넘어갔다 돌아온 사람이다라는 딱지가 붙게 되고요. 네. 그것은 단지 어떤 법리적인 그런 딱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북한에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이 전투 중에 사망한 북한군이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소지품들이 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파병 전에 저렇게 가족들과 찍은 사진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사진 속 이야기를 보면요. 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 2024 8월 15일 네, 저런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일단 진위 여부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그런데 이 전사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야말로 가족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사실 저 사진의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을 봤을 때 진위 사실을 확인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예. 때는 100% 북한 사진이 맞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보통 저렇게 기념 사진을 남기면 그 사진에 저런 문구를 남깁니다. 저게 이제 북한 사진관에서 주로 해주는 그런 일종의 어떤 북한만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사진은 지금 2024년 8월 15일에 찍힌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병사들이 러시아로 파병 나가기 얼마 직전이죠. 그 시점에 찍은 것 같고요. 아마 전사한 저 병사는 아마 가족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큰 분노를 느끼는 것이요. 지금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저 가족들은 본인들의 아들이, 본인들의 남편이 혹은 본인들의 친구가 어디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사자들이 되었을 때 북한에 돌아갔을 경우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 전사자의 가족들을 일부러 모두 이렇게 외딴 곳에 모아놓고 매우 강한 정신적인 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 즉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밖에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북한 당국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부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소식들을 종합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북한 당국이 정말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예. 비인간적인 정부인지 너무나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